1차식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항식 단원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항식 단원은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 이게 두 개의 중단원으로 나뉘어져 있고, 다항식의 연산에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 항등식,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에 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단항식, 다항식, 항, 동류항 등의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항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3x 마이너스 x제곱 2x 세제곱과 같이 숫자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단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문자 앞에 있는 숫자, 이 경우는 3, 얘는 얼마가 될까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1, 이 경우는 2. 자, 아까 이거 3이라 그랬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를 개수라고 이야기해요. 또 문자를 보시면 문자의 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수가 얼마라는 얘기죠? 1. 맞습니다. 얘는 3. 그래서 문자의 지수를 이 단항식의 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차수라고. 그럼 3x의 경우에는 몇 차 단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차 단항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얘는 그래요. 2차 단항식입니다. 이거는 3차 단항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합시다. 문자와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들을 단항식이라고 하고, 문자 앞에 있는 것은 개수, 문자의 지수는 차수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단항식들을 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얘는 몇 차 단항식입니까? 네, 2차입니다. 3x, 이거는 네, 1차입니다. 그리고 4, 이렇게 해서 주어진 단항식들을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한 식,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다항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x에 관한 문자들이기 때문에 얘는 x에 관한 다항식,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때 각각의 단항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다항식의 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다항식의 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는 아까 몇 차라 그랬죠? 2차 항. 그렇죠. 얘는 몇 차? 1차 항. 얘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와 같이 문자가 없는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수항,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주어진 다항식에서 가장 차수가 큰 항은 2차이고, 따라서 이 다항식을 2차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2차 항을 볼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지금 주어진 항들은 모두 x제곱, x제곱, x제곱이라고 하는 문자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항들을 덧셈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이때 문자 같은 부분을 묶어서 앞에 있는 이와 같이 개수들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이다 라고 동류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류항을 계산하는 것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내용이 됩니다. 용어의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림차순입니다. 어떤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아지는 순서대로 식을 정리하는 것을 내림차순이라고 합니다. 오름차순은 어떤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식을 정리하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6x-3x 세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 4제곱의 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항은 모두 몇 개죠? 네, 4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에는 차수가 낮아지는 순서대로 해라 그랬죠. 따라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차수가 높은 것을 먼저 찾으면 4차, 3차, 1차 얘는 상수항이 되겠죠. 그러면 낮아지는 순서대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4차인 2x의 4제곱, 다음 3차인 마이너스 3x 세제곱, 1차인 플러스 6x 플러스 1로 정리하는 것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수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식을 정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끝에가 가장 높은 차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2x 4제곱이 끝에 올 거고요. 제일 앞에는 차수가 낮은 상수항이 오고 그 다음 1차항 6x, 3차항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2x 4제곱과 같이 정리되어진 식을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을 할 때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내림차순으로 어떻게 정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지금부터 보기 문제를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다항식 x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3x 제곱을 x에 대해서 첫째,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기, 두 번째, 오름차순으로 정리하기입니다. 잘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먼저 내림차순으로 해봅시다. 제일 첫 번째, 와야 되는 항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3차항인 2x의 세제곱, 다음 2차항 마이너스 3x의 제곱, 그 다음 1차항 x, 다음 상수항 4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봅시다. 차수가 가장 낮은 상수항 더하기 1차항 플러스 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이렇게 해서 둡니다. 자, 여러분도 학습장에다가 다시 한번 천천히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좀 복잡하죠. 앞에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앞에는 모두 x에 관한 다항식이었습니다. 문자들이 모두 x로 되어 있는 식이었죠. 지금 걸 보시면 x와 y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x세제곱 마이너스 2xy제곱 플러스 5x제곱 y 마이너스 1을 봐요. 첫 번째는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두 번째는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라 라고 했어요. 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 x세제곱 이거 x의 3차예요. 마이너스 2xy제곱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플러스 5x제곱 y 마이너스 1 이건 우리가 뭐 상수항이에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x에 관한 3차예요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x에 대한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얘는 x의 차수를 묻는 겁니다. 그럼 x의 지수가 1이죠. 따라서 얘는 x에 대해서는 1차항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y의 지수는 무시하는 거예요. 얘는 그럼 x에 대해서 몇 차가 될까요? y를 무시하고 2차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따라서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x에 대한 3차 x세제곱 플러스 2차인 5x제곱 y 마이너스 2xy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x에 대한 3차,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1차, 그리고 상수항순으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y에 대한 오름차순은 어떻게 할까요? 자, 선생님 잠깐 시간을 줄 터이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습장이나 학습지에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은 학교에 오시면 지금과 같은 종소리를 들으면서 수업에 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으므로 x세제곱 마이너스 2xy제곱 플러스 5x제곱 y 마이너스 1일 때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이때 y에 대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x에 대한 것과 다르죠. 이 얘기는 y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y라는 문자가 없죠. 이럴 때는 y에 대해서는 얘는 상수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x세제곱은. 얘가 y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2차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y에 대한 1차항. 얘도 상수항. 선생님, 그러면 x세제곱은요, 얘도 y를 보라고 했으므로 얘도 y에 대해서는 상수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1 상수항이 먼저 나오고 더하기 5x제곱 y 1차항 마이너스 2xy 제곱 2차항 이런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의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학습지에다가 풀이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앞에서 동류항을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수 있어요. 교합법칙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됩니다. 그럼 잠깐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뭔지 기억나나요? 숫자에서 a 더하기 b와 b 더하기 a가 같다라고 하는 교환법칙이 문자에서 다항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합니다. 결합법칙이 뭐니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한 것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계산한 것이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숫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다항식에서도 이와 같이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가로와 상관없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류항 이와 같이 교환과 결합을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됩니다. 문제 2번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와 a 빼기 b를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더하기 b를 해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그러면 a가 3차 다항식, b도 3차 다항식으로 주었죠. 일단 가로를 이용해서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먼저 써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가로를 풀어주면 돼요. 이 경우에는 가로 앞에 1이니까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얘도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가로를 그대로 벗겠네요. 플러스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앞에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얘하고 얘가 3차 동류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계수끼리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 다음 3차 내림차순이니까 그 다음 2차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나서 1차 항입니다. 더하기 2 마이너스 1x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 들어가 볼까요? 7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가 되죠. 요거 지워지니까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a 빼기 b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가로를 이용해 주세요.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빼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가로를 풉니다. 요거 1과 같으므로 그대로 가로를 풀겠죠. 4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자,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x제곱. 역시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x. 요거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1이네요. 동류한 들어갑시다. 3차 4 마이너스 3x 세제곱. 다음 2차 x제곱. 그 다음에 1차 2 플러스 1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네요. 계산해주면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계산과 선생님의 계산을 같이 비교해 주세요. a 더하기 b와 a 빼기 b에서 덧셈을 할 때 굳이 가로를 이용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뺄셈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때문에 가로 안의 식들의 부호가 다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a 더하기 b나 a 빼기 b와 같은 다항식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 처음 보여준 것처럼 가로를 먼저 한 다음에 풀이를 하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a, b 식이 3차식으로 주어졌을 때 a 더하기 b와 a 빼기 b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학습지에다가 계산해 보고요. 학습지가 없는 학생들은 연습장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A 더하기 B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귀찮더라도 이렇게 가로를 쓰는 습관을 가져주세요 라고 했죠. 더하기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그리고 가로를 풀어준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플러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자, 이제 동류항을 계산해 줍니다. 근데 동류항을 계산할 때 여기 3차가 있으니까 개수인 1 더하기 2x 세제곱 더하기 1 더하기 1. 자, 여기 2차항이죠. 1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3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어때요? 맞았습니까? 굿. 이제 a 빼기 b를 하겠습니다. a 빼기 b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빼기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죠. 이때 역시 요거 주의하면서 가로 풉시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풀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풀면 마이너스 x제곱 요거 부호 바뀌네. 풀면 플러스 3x 이것도 플러스 2 이렇게 가로를 꼼꼼하게 풀어주시고요. 자, 동류항 계산할 건데 앞에처럼 이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익숙해졌으면 동류항에서 개수끼리 계산해서 두 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 2차항 찾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지워지네. 1차항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7x 상수항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 덧셈과 뺄셈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되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주어진 식을 교환이나 결합 법칙들을 이용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라? 그렇지.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해 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식이 정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제 지금 A 더하기 B, A 빼기 B와 같이 간단한 꼴을 했는데 조금 복잡한 꼴의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예제 1번입니다. 어이구, 식도 복잡하고 X와 Y, A와 B가 X와 Y에 관한 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식에 대해서 앞에서는 A 더하기 B, A 빼기 B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식의 계산값이 좀 복잡하게 주어졌죠. 이런 경우에 A와 B의 다항식을 대입하기에 앞서서 주어진 식을 먼저 간단히 합니다. 이거 간단히 하면 2A-B, 자, 이것도 가로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A, -B가 되죠. 그리고 나면 역시 동류항 계산해 주는 거예요. A, -2B. 즉, 주어진 식은 결국 여러분에게 A-2B를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난 후에 문제에서 다 주어진 다항식을 이와 같이 대입해 줍니다. -2x제곱 -xy 플러스 y제곱 그리고 가로를 풀어줍니다. 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제곱. 자, 가로 풉시다. 마이너스 4x제곱 가로 풉시다.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제곱. 동류항 묶어봅시다. x제곱 얼마?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 동류항은 그렇죠. 2개 플러스 7xy 마이너스 6y제곱. 어때요? 복잡해 보였던 식이지만 분배 법칙으로 식을 풀어서 간단히 한 후에 식을 대입해서 아까처럼 풀어주시면 이와 같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제일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선생님 걸 보고 이따가 여러분도 학습지에다가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문제, 교과서의 오늘의 마지막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은 여러분에게 퀴즈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세 다항식 A, B, C 세 개의 다항식이 주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A 빼기 얘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요. 가로를 먼저 풀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B 가로 풀어서 플러스 2C. 그러면 A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B 2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3X세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해주고 다시 가로 풉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2X세제곱 플러스 7X 부호 조심합시다.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이 정확하게 곱해 줍시다. 아이고 마이너스 6이네요. 아니고 마이너스 6 X의 세제곱 플러스 10. 이제 동류항 계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항을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차 항 계산 마이너스 7x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차 항 계산합시다. 2차 항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 1차 항이네요. 플러스 6x 플러스 14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이 끝났나요? 다음 2번 문제 들어갑시다. 2번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식을 먼저 정리를 해야겠죠.
A 플러스 2B 마이너스 C 플러스 3B. 식 정리 들어갑시다. A 플러스 5B 마이너스 C. A입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5 가로 2x의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C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5. 자, 이제 가로를 풀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x 세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0 플러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3창 계산합시다. 3창 계산했더니 얼마 나오죠? 맞습니다. 14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리고 1창 계산 들어갔습니다. 1창 더하기 12x 그리고 상수한 값 마이너스 25. 이렇게 해서 14x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5로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거 영상이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학습지에다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앞에 선생님이 설명한 덧셈과 뺄셈 교과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학습지에다 풀거나 아니면 연습장에 풀어서 충분히 익히셨으면 또 선생님이 수업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충분히 진도를 따라왔으면 다음 퀴즈를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퀴즈는 모두 3가지입니다. 자, 3문제를 모두 풀고 난 뒤에 댓글의 정답을 확인해서 학습 내용을 점검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이 종료되기 5분 전에 댓글로 답을 올려놓도록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보고 자기 것을 채점하면 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프린트가 없으면 연습장에 문제와 풀이만 적어도 됩니다. 다음 수업 시간은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 여러분처럼 온라인 계약이 처음이듯이 선생님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녹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매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여러분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수업을 할 터이니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당분간 나갈 내용들은 여러분이 중학교 때 충분히 연습했던 내용이라 학습의 부담이 적습니다. 그동안 학습을 좀 오랫동안 쉬었죠. 슬슬 워밍업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카페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